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오늘 6강에서는 다항식의 나눗셈 두 번째 시간으로 조립제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뜻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두 가지 문제에 적용을 해볼 거예요.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자, 6강의 주제는 조립제법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 다항식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지난 5강에서 다항식의 나눗셈 첫 번째에서 직접 나누기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제가 옆에 카드를 띄워놓을 테니까 다항식의 나눗셈 첫 번째 파트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꼭 복습을 하고 이 강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조립제법이란 무엇이냐? 나눗셈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옛날 수학자들이 앞에 붙어있는 숫자들과의 관계만을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발견해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만 사용되는지 그 밑에 있는 여기 문장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조립제법이라고 하면은 얘는 x의 다항식 px를 네모칸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사실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어떤 나누는 수랑 나누는 수가 세모죠. 나눠지는 수를 어떤 수로 나눴을 때 여기 들어가는 몫이랑 맨 끝에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방법을 쓰면 몫이랑 나머지를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만 적용이 되냐면 이 빈칸에 들어갈 네모칸에 들어갈 게 중요하겠죠. 어떤 식으로만 나누었을 때냐면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입니다. 1차식. 그러니까 이 오른쪽 여기로 넘어와서 보시면 이 나누는 수가 항상 1차식이어야 된다는 거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다항식의 나눗셈 했을 때 나머지는 항상 뭐가 나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나머지는 항상 0이거나 또는 나누는 수보다 뭐가 작아야 돼요? 차수가 작아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1차식보다 차수가 낮으려면 항상 뭐여야 돼요? 숫자여야겠죠? 빵차니까 얘는 숫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에서 이 나눗셈을 했을 때는 이 나머지가 항상 숫자로만 나온다. 요거를 하나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차식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 살짝 지우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1차식이 무엇인가?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일단은 x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쵸? x가 차수가 1차여야 되니까 앞에 숫자가 붙어도 되고 이제 뒤에 숫자가 붙어도 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쓰면 뭐 ax 플러스 b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쉬운 1차식의 꼴은 뭐예요? a가 1일 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x 플러스 1이나 x 마이너스 2나 이런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에서 우리가 2x 플러스 3이나 이렇게 a가 여기 앞에 붙어있는 a가 1이 아닐 경우가 이제 두 번째 경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1차식으로 됐을 때 얘가 나누는 수일 때는 어떻게 구하는가? 이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필요한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수가 뭐냐면 다항식 px의 개수와 알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알파는 뭐냐면 여기 이제 이 노란색으로 채운 부분에 1차식 대신에 보통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빼기 알파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식의 대표 주자를 그냥 x 빼기 알파로 표현하는 건데 이때 이 알파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에서 여기 1번 써있는 거 보시면은 알파가 x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부호 반대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x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넣었을 때 x에다 넣었을 때 0이 되는 수가 알파다.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개수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요? x 앞에 붙어있는 숫자 같은 거였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면은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뭐 2x 세제곱에서 여기에서 붙어있는 개수는 뭘까요? 그렇죠. 이 앞에 있는 2가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는 3은 뭐죠? 얘는 차수였어요. 차수가 3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립제법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문제에다가 직접 적용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밑에 예제 1번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요 다항식을
여기 있는 이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첫 번째로 그 바로 윗줄에 보시면 이제 필요한 수라고 해서 적혀 있는데 필요한 수가 뭐라고 돼 있어요? px의 개수와 알파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의 px는 이 친구를 의미합니다. 이 나눠지는 수가 px예요. 요거의 개수라고 하면 그럼 뭘까요? 앞에 써있는 숫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2와 3과 5와 7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개수에는 부호까지 꼭 챙겨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마이너스 있어요? 3 앞에 마이너스 있고 7 앞에 마이너스 있죠. 그래서 이 두 친구에는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꼭 챙겨야 돼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면은 2, 마이너스 3, 5,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알파의 값이 필요해요. 알파가 뭐냐면 자, 그 위에 줄에도 다시 보시면 x 빼기 알파일 때 알파를 알아야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x-2였으니까 알파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까 밑으로 살짝 공간을 확보를 해놓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립제법에서는요, 특이하게 나눗셈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개수들을 써줍니다. 2, -3, 5, -7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을 하는데 나누기를 거꾸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니은자를 하나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구했던 요 알파 있죠? 알파를 이 앞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알파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냐면요. 첫 번째로 내리고 두 번째로 곱해서 세 번째로 올리고 자,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숫자들을 이제 어디 숫자를 채워줄 거냐면 요 부분을 채워줄 거예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채워줄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내리고라 그랬죠. 그래서 어디를 내리냐면 2를 내려줍니다. 2를 내려주면은 이 밑에다 그대로 2를 써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2번 곱해서인데요. 곱하는 수는 무조건 이 밖에 있는 수예요. 어떤 수냐면 이 밖에 있는 2랑 무조건 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내려온 이 2랑 2를 곱해가지고 여기다가 올려서 써줍니다. 자, 곱해서 올리면 2, 4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한번 올렸으니까 다시 또 뭐를 해줘야 된다. 이제 내려주시면 됩니다. 또 내려주는데 여기 -3이랑 4를 여기를 내려줘야겠죠. 내려줄 때의 규칙은 더해주는 거예요. -3이랑 4랑 더하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또 내렸으니까 다시 또 곱해서 올리고가 남았습니다. 자, 곱해서 올려야 되는데 누구랑 곱해요? 밖에 있는 저기 2랑 다시 또 곱해줘야겠죠. 여기 1이랑 곱해서 올려줘야 돼요. 어디로? 여기 5 밑으로 또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 1은 2다. 여기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렸고요. 올렸으니까 다시 또 어떻게 해줘야 된다? 또 내려줘야 돼요. 내려줄 때 규칙은 더한다 했죠? 그래서 방금 우리 5랑 2랑 써줬으니까 5랑 2랑을 더해줘서 여기다 써주면 돼요. 그럼 얼마 써주면 된다? 7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렸으니까 다시 곱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7이랑 누구랑 곱해야 될까요? 그렇죠. 요 밖에 있는 2랑 다시 곱해가지고 2, 7에 얼마다? 14다. 14 다시 올려서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 내려줘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7 이렇게 남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 세 가지를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리고 곱해서 올린다. 다시 천천히 한번 반복을 해주면요. 첫 번째로 여기 2를 그대로 여기 이렇게 내려줬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줬어요? 이 밖에는 2랑 곱해가지고 올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리죠. 내릴 때는 더해서 1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렸으니까 곱해서 올리고 내려서 7 다시 또 곱해서 올리고 내려서 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는 이해를 갔죠? 자, 그러면은 이 숫자들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눴는데 선생님 그럼 몫이랑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맨 마지막에 나온 이 친구가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앞에서 구한 요 세 친구들을 잘 조합해서 몫이 되는 겁니다. 자, 몫이 되는 건데요. 이 끝에서부터 해가지고 얘가 상수항, 얘가 1차, 얘가 2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차의 개수가 돼서 자 정확하게 써보면 몫은 2x제곱, 그러니까 x제곱이랑 x랑 이렇게 하나씩 붙여가지고 해주면 돼요. 2차 자리에는 이제 x제곱이 붙겠죠? 뒤에 x, 그 다음 얘는 그냥 더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7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보기는 했는데 이게 진짜 답이 되는가, 몫과 나머지가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는 건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직접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다 위치 옮겨놓고 오른쪽에다 써볼게요. 2x세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5x 빼기 7 이거를 x-2로 나누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직접 나눌 때는 앞에 있는 두 숫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강의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x제곱 붙겠죠. 자, 그 다음에 2x제곱은 누구랑 곱해야 돼요? 요거랑 통째로 곱해서 여기다 써준다 했었죠? 자, 한번 써보면 2x세제곱 빼기 4x제곱 위에서 아래 빼주면 x제곱 플러스 5x 빼기 7 남죠. 자, 다시 한번 또 어떻게 써줘야 돼요? 이 위에다가 뭐를 곱해서 x제곱이 나오는가? 그러면 x만 곱하면 되겠죠? 플러스 x. 그 다음에 또 두 개 곱해진 거를 어디다 써준다? 여기랑 얘랑 곱한 거를 이 밑에다가 쭉 써주겠습니다.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니까 7x 빼기 7 나오네요. 마지막에 한 번 더 7 한 거를 곱해줘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7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누가 몫이에요? 여기 위에 써있는 친구가 몫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7이 나머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몫과 나머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여기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방금 오른쪽에서 이렇게 직접 나누기를 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한 것과 우리가 조립제법으로 이렇게 네모칸을 니은자를 거꾸로 써서 몫과 나머지 구한 거 결과가 똑같죠? 조립제법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 오른쪽에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뭐 더하기와 곱하기만 가지고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 해봤으니까 다른 문제도 적용해봐야겠죠? 예제 2번 풀어보면서 다른 문제에도 또 한 번 적용해보고 조립제법에 대해서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2번 선생님이 문제 준비한 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3차식을 x 플러스 3, 1차식이죠? 1차식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우리가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것도 조립제법 이용해서 풀어보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다항식에서 뭐가 필요해요? 일단 개수가 필요하죠?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x세제곱 앞에는 누가 숨어 있어요? 1이 숨어 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개수를 쓰면은 일단 1과 2와 5가 보이는데 선생님이 지금 자리 좀 띄워놓은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 숨어 있는 개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식이 한눈에 봐도 좀 짧죠? 누가 없어서 그래요? 여기에 1차식 x에 해당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0x 플러스 5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립제법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숨어있는 개수들도 같이 찾아서 0까지 써줘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1, 2, 5라고 했을 때는 얘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에서 개수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리수를 잘 찾아서 0까지 잘 껴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개수는 잘 찾았고요. 1차식에서 이제 알파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알파는 뭘까요? 알파는 선생님 여기는 알파가 3이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3이 아니고 여기다 넣었을 때 0이 되는 수 x에다 뭐 넣었을 때 x 플러스 3이 0이죠?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아까 같은 경우는 x 빼기 알파여서 그대로 알파를 가져왔는데 지금은 x 플러스 3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 x 옆에 붙어있는 이 친구의 부호를 반대로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조립제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 2, 0, 5와 누구 가지고 해야 되죠? 니은 쓰고 앞에 마이너스 3. 자, 세 가지 규칙 뭐였나요? 하나는 내리고, 두 번째는 곱하고, 세 번째 올리고. 자, 앞자만 써도 이제 아시겠죠?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있는 1은 내리면 어떻게 돼요? 1 여기다가 내려주면은 그대로 1이죠. 그 다음에 곱해줘야 되는데 누구와 누구를 곱한다? 마이너스 3과 1을 곱해서 올린다.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또 1번으로 돌아가서 내려줘야 돼요. 자, 이 친구들 내려줄 때 규칙은 더해주는 거였으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새로 누구랑 누구랑 곱해줘야 돼요? 그쵸? 저 밖에 있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해가지고 여기다가 올려줄게요.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플러스, 그래서 3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주면은 0 더하기 3에서 3. 다시 마지막 누구랑 누구랑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이 친구들은 무조건 이 밖에 있는 마3이랑 곱해가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9가 올라가고요. 자, 다시 더해서 내려주면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래서 마지막에 니은 하나 더 그려주면은 마지막에 나온 이 값이 뭐예요? 나머지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몫은 어떻게 됐었어요? 몫은 자, 이 친구를 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얘가 숫자가 3개가 있으면 2차부터 시작하면 돼요. x제곱, x, 그 다음에 빵 이렇게 붙여줘서 몫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몫이랑 나머지를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조립제법이 조금 처음 하는 방법이라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내리고 곱하고 올리고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서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면 직접 나누기 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6강에서는 다항식의 나눗셈 중에서 조립제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립제법은 언제? 다항식을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었죠. 1차식 중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 첫 번째 경우에서만 좀 다루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7강에서 이렇게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다루는 것도 배워봐야겠죠? 여러분, 조립제법은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라서 여러분이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많이 문제도 풀어보고 적용을 해보다 보면은 이 조립제법처럼 쉬운 게 없을 거예요. 더하기랑 곱하기만 잘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린 다음 강좌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